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다. 기자들이랑 간담회를 하는 사이에서 약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벌써 8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더 많다. 근데 전세 사기는 이런 개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LH도 당해요. LH 같은 그런 기관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 LH도 덜렁덜렁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냐? 이렇게 비판이 가능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저의 책 그 피카우 코리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사무실이 강남 신논현 쪽에 있는데 옆에 교보문고를 가니까 그 베스트셀러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매대 책이 없었어. 그냥 책을 그냥 뺐나 봐요. 그래서 강남교보 듣고 있나? 일단 이렇게 한번 외치겠고요. 그리고 5월 26일 일요일에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북 콘서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링크 남길 테니까 참석 여부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채부신 북스에 신청을 해준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또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트레저 헌터에서 갖고 있는 거 좀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뭘 나눠줄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끝났고요. 오늘 주제는 전세를 덜렁덜렁이라는 그런 발언을 한 이제 국토부 장관과 그 이후에 이번 주에 나올 전세 대책까지 쭉 살펴보는 그런 맥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나왔었죠.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다.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이랑 간담회를 하는 사이에서 약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앞뒤 맥락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대급 망언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좀 전세와 관련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계약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의성어일지 의태어일지 그 덜렁덜렁이라는 말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정환 민주당 대변인이 17일 날에 사회적 재난인데 그런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했고 여당도 아주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아시겠지만은 대구 소재에 계신 그 38살의 전세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그 전에 또 대구에서 바로 전주에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알려져가지고, 저 포함해서 지금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많은 부동산을 보시는 전문가들이 전세와 관련한 그런 문제점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고, 5월 8일에 이제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런 추모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17일 날에는 정말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런 건데요. 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 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왜 있는 겁니까? 이게 7일 정태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장이 한겨레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인 기혁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막 열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더 많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 빌라에 들어왔는데 전세 보증금이 8,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거는 지난 2월에 건물에 근저당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모두 13가구가 사는 다가구인데 보증금 반환이 후순위 임차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가구의 경우에는 이거는 가구는 개별 임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은 부채는 건물 단위로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차입금보다 제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건물 가치가 내려갔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보상 기준도 넘겼어요. 8,400만 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냐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답변이 안 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는 이런 개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LH도 당해요. LH 같은 그런 기관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 LH도 덜렁덜렁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냐? 이렇게 비판이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에 있었던 SBS의 기사였는데
LH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45억을 당했어요. LH는 사실상 우리나라 주거 정책의 최첨단에 있고 모든 주거 정책 끌고 가는 그런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기가 아니라 전세 제도의 모순이자 고쳐야 될 임대차 제도의 미비한 점인데 이거를 사기로 몰고 있어가지고, 물론 사기적인 것도 많죠. 사기성이 있죠. 근데 애초에 제조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청하면은 선정하면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달에 온 건데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기사들을 쭉 보면은 국토부가 저한테 이제 제가 메일링 신청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게 오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열어서 뭐 556건 결정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토스에서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글을 써달라 이런 얘기가 와가지고 그때 전세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그 모순은 많지만 특히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요. 특히 자전거를 통해서 뭐 시세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 차입금이 있는데 이거를 상환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사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많아가지고, 전세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 당시 제안했던 거는 1년에 피해 금액이 4조 원씩이나 되는데 그 4조 원을 가지고 재정이라던가 아니면 주도보 기금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벌어놨던 잉여금을 가지고 그걸 쓰면서 전세 사기 1년에 4조씩 보조해주지 말고 자동 등기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선순위가 다 기표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의 등기 의무화 제도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문제고,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피해는 더 커진다고 작년에 썼었는데 실제로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훨씬 컸고, 올해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주도보는 어마어마한 손실이고요. 5월 기준으로 2조 원인가 그렇거든요. 회수율은 17%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상우 장관은 그러면은 이런 임대차 시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이분은 2014년에 가천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그 공급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박사학 전공은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지 임차료가 안정화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논문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많은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미 박사학을 따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이랑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분석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쭉 설명해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논문의 핵심은 결국 가설인데요. 가설 보시면은 가설 1번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전세가 하락 효과가 있다. 가설 2번은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전세가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가설 3번은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설을 썼습니다. 1번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전세가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설 검증하는 게 논문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실제로 실질적으로 그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더니 전세 가격이 하락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임대주택은 별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걸로 2014년에 150장짜리 박사학위 논문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논문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게 전세가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하면서 공공임대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박사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주제를 선정해서 딱 하나로 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부가 학위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위를 대충 따고 막 이렇게 아니라 이분 심지어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걸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 평생의 공부는 임대주택 관련 공부인 거거든요.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전세시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인 만큼 정책들이 잘 나오기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전세가 안정에 기여하고 일반 주택의 준공 물량도 전세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논문을 읽어준 논문의 결론을 제가 몇 개 발췌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18년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준공되면서 막 송파구 주택 전세가격 빠지고 2018년에 경기도에 주택 준공 엄청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빠지고 하는 것처럼
일반 주택 준공 물량은 6개월 이내의 단기에는 전세가 하락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도 둔촌주공으로 대표되는 그런 대규모 주택 준공이 되면은 전세가 하락 안정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시장 전세 가격 전체가 하락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고요. 반대로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거를 공급하면 전세가 강세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금리도 전세가에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 강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전세가가 그 역전세가 났고 전세 사기 사건이 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올라간다면은 역전세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세 시세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어쨌든 대책을 낸대요. 대책을 낸다니까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일반 주택 준공을 확대하겠다, 이런 형태의 대책이 나온다면은 뭐라 그럴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와 정책이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쯤 아마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지금은 별로 아무 대책을 좀 안 낼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지켜는 보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채부심 구독하시는 분들은 국토부의 전세 사기를 다루는 이런 일머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이 영상 하단에도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